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현재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게요. 여러분, 수시와 정시가 있는 거 아시죠? 자, 수시는 9월 달에 원서를 내는 것을 수시라 해요. 자, 그리고 정시는 11월 달에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12월 초가 되면 수능 성적표를 받거든요. 그래서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나서 원서를 내는 걸 정시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시는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대학 가고 싶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진 시험의 성적을 갖고 있으니까 대학에서도 그냥 이 아이가 우수한 학생인지 우수하지 않은 학생인지 수능 성적표를 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거의 수능이 합격을 결정하는 핵심 평가 요소가 돼요. 일부 학교가 뭐 출결 시간, 봉사 시간, 내신 등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긴 한데 거의 정시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수시는 수능을 보기 전에 원서를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는 수능 점수가 그 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용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수시에서 수능이 사용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용이 되긴 하는데 수시에서 수능은 자격 조건으로만 쓰여요. 이 자격 조건이 뭐냐? 자, 내가 너의 내신과 다양한 평가를 했는데 사실 내가 니네 학교의 성적을 믿을 수가 없거든. 니네 학교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한 학교인지 잘 모르겠고 그 안에서 네가 몇 등인 정도만 아니까 나 니네 학교 내신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치르는 수능에서 네가 최소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우리 대학에 원서 낼 자격을 주고 네가 아무리 내신이 좋고 활동을 열심히 했어도 수능 성적이 최소의 기준을 미달하지 못하면 너는 우리 대학에 원서 낼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한국사를 치러요. 그런데 사실 입시에서는 한국사보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은 100점 만점이고요. 탐구 두 과목은 5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쉽게 대학은 국, 영, 수, 탐 네 과목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과목 중에 두 과목의 등급이 4등급 두 과목의 등급 합이 4등급이면 우리 대학에 원서 낼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이에요. 2합 4, 4등급이 됐죠. 그럼 원서 낼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국어는 2등급인데 모든 과목이 3등급이에요. 두 과목의 등급 합이 절대로 4가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저는 내신이 전교 1등이라도 자격 미달로 원서를 낼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만 수능 저 만점자라 하더라도 내신에서는 수능은 자격 조건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합격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럼 수시에서는 뭐가 합격을 결정하느냐? 전형마다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수시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핵심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핵심은 내신을 내신을 공식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고등학교 내신을 정량평가, 숫자만 갖고 평가를 해요. 근데 숫자를 갖고 평가하려다 보니까 저는 과고, 얘는 일반고, 얘는 뭐 예체능고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러면 각각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는 내신을 환산하는 공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어떤 과목을 들었던지 우리 대학에서 만든 이 공식에 네 성적을 다 집어넣어. 그래서 그 공식에 넣으면 너의 성적 하나의 점수로 환산되거든. 그 점수를 줄 세워서 내가 뽑고 싶은 만큼 학생을 뽑는 거야. 학생부 교과 전형. 자,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고구려 고등학교라고 전교생 50명밖에 없는 학교의 전교 1등이에요. 자,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전국 1등들만 모여있는 용인외대부고의 5등급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교수님이라면 저기 산골짜기에 전교생 50명밖에 없는 학교에 전교 1등 뽑고 싶으세요? 아니면 중학교 때 전교 1등 했던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학교에 딱 중간, 보통 딱 중간인 5등급 뽑고 싶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눈은 자꾸 얘한테 가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는 내신을 정량 평가, 공식에 집어넣어서 숫자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고구려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급, 전 과목 1등급이에요. 그럼 고대 내신 공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모든 변수의 숫자 1만 들어가죠. 자, 그럼 저 내신 몇 등급이에요? 1등급. 용인외대 5등급, 용인외대부고 5등급. 모든 숫자 5가 들어가요. 그럼 몇 등급 나와요? 5등급. 그럼 내신에서 1등급이 이겨요? 5등급이 이겨요? 1등급. 자, 그럼 혹시 면접이 있다면 면접에 1등급이 가 있어요? 5등급이 가 있어요? 1등급. 그럼 대학은 1등급이 다니고 있어요? 5등급이 다니고 있어요? 1등급. 고대 교수님 누구 뽑고 싶으셨어요? 5등급. 근데 실제 학교는 누가 다녀요? 1등급. 좀 뭐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은 학생을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별 내신의 어떤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잘못 쓰게 되면 내가 뽑고 싶은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안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대신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쓰려 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을 공식을 활용하지 않아요. 숫자를 보고 숫자만 평가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 아이를 가리킨 모든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적어준 학생부를 모두 읽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직접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지 쓴 자소서를 모두 읽어요. 그래서 100명 뽑을 건데 3배수, 300명을 면접에 불러다가 학생 하나 앉혀놓고 교수 3명이 꼬치꼬치 따져 물어서 우수한 최고의 학생 10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순하게 편차가 큰,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 내신을 숫자로만 비교하지 않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학교에서의 노력 여부, 학생이 갖고 있는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뽑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더 많은 아이를 뽑으려 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논술이주 전형은 뭐냐면 교과 전형은 뽑고 싶은 애가 안 뽑혀서 문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가 뽑고 싶은 애를 뽑을 수는 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따 모르겠다. 우리 대학에는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선발할 게 논술위주 전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술 문제가 쉬우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논술 문제는 거의 수능에 조금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 수준의 문제를 논술형, 즉 단답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주어진 자료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그 내용을 평가하는 약간 고차원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논술 위주 전형은 실제 내신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논술 점수가 합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특기자 전형, 실기 위주 전형 대충 아시죠? 예체능. 그래서 실제 실기를 보고 실기 능력으로 학생을 뽑는다. 실기 위주 전형. 대충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지금 소리가 안 나오나요? 어, 혹시 오늘 교육 소리가 안 나오시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소리가 잘 들리시면, 예, 예, 예. 지금 다른 분들 잘 들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다시 한번 줌에 접속하시고요. 핸드폰으로 들으시거나 하실 때 기계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스피커를 사용해서 들으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잘 선택하시면 조금 더, 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학생들은 수시에서 6장의 원서를 쓰고 정시에서 3장의 원서를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시 6장 중에 단 하나라도 합격을 하면 정시 지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쓸 때는
늘 내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어딘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 원서를 내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정시로 건대를 갈 수 있어요. 건국대학교.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야, 정빈아, 너 지금 고3, 그러니까 재수생, 삼수생 없는 시험을 봐서 네가 건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 실제로 수능 보면 네 위에 자꾸 연대 가고 싶은 서강대 애들, 서울대 가고 싶은 연대 애들이 자꾸 재수, 삼수, N수로 들어오면 너 등급이 하나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수시로 국민대 쓰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국민대 썼어요. 그럼 정시로 건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수시로 건대를 쓰려고 해요. 자, 그럼 수시, 종합, 교과, 논술위주 전형 중에 나의 내신만 갖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전형은 뭘까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자, 내 내신 다 나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공식에 내 성적 집어넣어 보고 작년 합격한 선배들이 내 성적과 비슷한 아이들이 붙었나 안 붙었나 보면 아, 내가 그 대학 가겠구나 못 가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내신을 건국대 공식에 막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불합격이래요. 그래서 비슷한 동국대, 홍대 다 넣어봤어요. 다 불합격이래요. 자, 저는 정시로 건대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국민대밖에 못 가요. 그럼 전 국민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수시 6장 포기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나의 불리한 내신을 학생부 자소서 면접으로 극복해서 상향 지원하거나 아니면 논술 시험으로 극복해서 상향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논술 전형을 선택했다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재수생이에요. 작년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시 6장 다 떨어지고 정시대 다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무슨 전형으로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렇죠. 재수생들은 수능 위주 전형에 집중하겠죠. 자, 근데 수시 6장이 너무 아까워요. 여기서 뭐 하나 쓰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재수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제 내신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자,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학생부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자, 그러면 재수생, 삼수생, N수생 수시에서는 무슨 전형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논술 위주 전형 준비하겠죠. 자, 아까 용인외대부고 잠깐 얘기했었죠. 자, 용인외대부고에도 꼴찌가 있는 거 아세요? 저 꼴찌인데 중학교 때 전교 몇 등이었어요? 저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어요. 전국의 전교 1등이 모여있는 학교에 갔는데 운이 나빠져요. 꼴찌예요. 자, 그럼 저 스스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밀려있지만 나도 한때 공부 잘해서 이런 마음 있죠. 자, 그럼 저는 무슨 전형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 이거 준비하겠죠. 그래도 수시 6장 중에 뭐 하나 쓰고 싶어요. 뭐 쓰고 싶을까요? 이거 준비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가 갑자기 고3이 돼서 엄마 저 논술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죠? 어머니 저 재수생 삼수생 형들이랑요 특목고에 다니는 5등급 6등급 애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좋은 학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현실적으로 논술 위주 전형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논술 위주 전형을 선택하는 순간 나의 경쟁 상대는 약간 급이 다른 아이들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고 아이들의 경우는 내신 경쟁력이 특목고보다 훨씬 있기 때문에 내신을 잘 활용한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내신의 학생부 관리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 6장을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